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종목이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또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마도 이번 달 이제 수익률, 최고가 기준 수익률에서 좀 1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 이상 수익권 11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에 이제 수익률 대회에서 2등을 좀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번엔 종목 하나로 또 수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미리 예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오늘 목표가 도달한 종목 리뷰를 먼저 도와드리면은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1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이 가상발전소 이야기 나왔을 때 또 관련해가지고 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뭐 스마트 그리드 쪽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 11선, 20, 60, 121선 모두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좀 추세를 계속 상승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분할 매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기적인 조정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1차 목표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가가 이제 한 17,500원 정도가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좀 홀딩하되, 우선은 단기적인 눌림도 좀 이격 자체가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 자체가 좀 벌어져 있는 만큼 좀 기울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기울기가 급격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비중을 조금은 줄이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이 풍산이라는 이 구리 관련주를 진짜로 제가 한 2달 동안 외쳤던 것 같아요. 구리구리 계속 외쳐가지고 제가 공개 방송할 때 얼굴색도 구리색으로 좀 변했다, 구리빛 피부로 좀 변했다, 막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목표가가 우선은 도달은 했습니다. 자, 최근 이 풍산 쪽 관련해가지고 리포트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내용들이 나쁘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쪽 관련해서 좀 수요가 중국 쪽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지난밤에 중국의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60 몇 년 만인가 6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이런 이 성장,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결국에는 엄청난 인구수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구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우선은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이 특별채 쪽 발행을 뭐 역대급으로 하겠다, 그런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 만약에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면은 구리에 대한 수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 달러 인덱스, 달러와의 가치도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달러화가 약세 전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화의 약세는 이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영향도 받기는 하겠지만, 자, 아무튼 구리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구 산업이나 이런 구리, 풍산과 같은 이런 좀 구리 쪽 테마는 당분간 계속 우리가 중기적으로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제가 따로 리뷰를 해드리기 솔직히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워낙 너무 110%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은 어디까지 상승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진입은 안 되죠. 지금은 신규 진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79,000원이고요. 종목명은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주가 상승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물론 AI 관련주나 로봇과 같은 뭐 메타버스와 같은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도 탄력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이 과대 낙폭주들의 흐름도 시장 대비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효성 TNC라는 기업도 공개 방송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업황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의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 뭐 LX 하우시스나 아니면 한샘과 같은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업황이 좀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그런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런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뭐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 주가의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어느 정도 이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뭐 패턴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 역헤드 숄더의 오른쪽 어깨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만약에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준다면은 뭐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은 신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장품 쪽 관련해 가지고는요. 자,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있고, 또 홍콩 쪽에서도 또 외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뭐 올해 내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규제들을 모두 풀기를 좀 희망한다. 뭐 존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존리라는 분이 우리나라 그분이 아니고 그 홍콩에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지만 그 존리라는 분이 올해 인터뷰 같은 걸 좀 했었는데, 아무튼 홍콩 쪽도 이제 코로나19 쪽 관련된 규제에 대한 부분들 조금은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좀 속도를 내고 싶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펼쳤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본국인 이 중국 당국도 본토도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리쥬란 쪽 관련해가지고 좀 리쥬란 필러도 있고요. 이런 필러 쪽도 관련해가지고도 좀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수출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비중은 크지는 않은데 이 코로나19 때 조금 약간 수출이 좀 부진했다라고 해요. 근데 조금씩 올해부터 다시 또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뭐 이런 아시아, 뭐 싱가포르나 뭐 중국과 같은 아시아 쪽에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남미 쪽 시장 진출을 좀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들 또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건강보험 뭐 이 급여 품목 뭐 지정돼 가지고 콘주란이라는 그 제품도 조금씩 성장이 좀 되고 있다라는데, 자, 자세한 내용은 좀 잘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즘에 이제 실적이 중요하죠. 실적 좋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실적 대비 좀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좀 매수하기에 좀 부담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계속해서 이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이 수익성이 높다라는 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명확하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격 협상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본다면은 작년에 35%, 올해는 또 36%. 수익성까지도 또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외형 성장, 일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올해 한번 좀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보시면은 뭐 사업 영역을 보시면은 뭐 상처 치료 의약품, 퇴행성 질환 항노화 제품,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핵산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미용 쪽이나 아니면 상처 치료 쪽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뭐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있다. 뭐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 요즘에 이 기업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화장품 쪽 관련해가지고 화장품 사업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역헤드 숄더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뭐 기술적으로나 뭐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어서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라거나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좀 부담은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받아보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파마 리서치 편입을 좀 해주셨고, 이제 리쥬란이라는 이런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미용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 이런 보톡스 같은 제품들이 또 중국 쪽 매출 일정 부분이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중국이라든지 또 아니면 중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글로벌 쪽으로 수출이 좀 더 확대될 만한 요인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런 내용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 보톡스, 이 보툴링 톡시 쪽 관련해가지고 힐러나 이 우리나라 좀 경쟁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는 해요. 근데 애초에 마켓 사이즈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도 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경쟁은 좀 하더라도 그래도 이 시장 성장에 대한 반사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있으면 뭐 이 기업의 실적에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뭐다? 외국 진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시아 쪽 관련해가지고 중국이나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쪽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쪽도 관련해서 리오프닝이 좀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튼 뭐 아직까지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찍혀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도 수혜는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남미 쪽 또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4,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7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